안녕하세요. 아빠는 인생 닥터입니다.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입니다. 또한 사랑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파트너를 정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랑을 시작할 때는 다른 인간관계와 달리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두고 매우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애할 대상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 헤어질 때 슬기롭게 이별하는 방법, 결혼할 배우자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애할 대상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첫째, 외모보다는 성격이나 가치관 같은 내적인 요소가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과 성격이나 가치관이 다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잦은 마찰과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신과 내적인 면에서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갈등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폭력적인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기보다는 갈등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분석해보고 차분하게 대화로 해결하는 성숙한 사람이 좋습니다. 셋째, 바람기가 다분하거나 지나치게 스킨십을 좋아하는 상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나가는 이성에게 눈길이 자주 가거나 다른 이성과의 술자리를 쉽게 생각하는 등 바람기가 보이는 상대는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간 충분한 정서적인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이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이기에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무리한 소비를 하지 않으며 지출을 현명하게 통제하는 습관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 사치를 일삼거나 데이트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보다는 소득 수준에 맞춰 현명하게 소비하고 데이트 비용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잔소리를 일삼거나 집착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사사건건 전화나 문자로 간섭하거나 상대에게 지나치게 기대는 의존적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자존감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도박, 게임, 술, 담배, 마약에 빠져있는 중독자는 벗어나기 어렵고 동반자도 같이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지혜와 식견을 넓혀주는 독서와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이 취미인 사람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무시하거나 노인과 어린이 같은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함께 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며 작은 약속도 잘 지키는 정직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없고 본인 말만 하며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는 사람보다는 상대방 말을 경청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며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여덟째, 각자의 꿈과 목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같이 있을 때는 더욱 시너지가 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감 가는 사람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헤어질 때 슬기롭게 이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형태든 이별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힘든 것이기에 아름다운 이별보다는 나쁘지 않은 이별을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이별이란 사전에 조금씩 예고를 하며 상대방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헤어지는 순간에도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 보며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카톡이나 문자로 이별을 간단히 통보하거나 갑자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것은 좋지 않은 이별 방식입니다.
헤어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자신의 변화된 감정을 조금씩 알려주며 상대방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입니다. 즉, 바로 헤어지자고 말하기보단 자신의 싣고 있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상대방에게 미리 이별 예방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몇 차례 사전 예고 뒤 최종적인 이별 순간에는 본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 우리가 어떤 거에 안 맞았는지에 대한 이별 사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별한 후에는 그동안 있었던 추억을 지우고 슬픈 감정을 추스르는 정리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전 사랑에 대한 이별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새로운 사랑도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파트너에게 실현당하거나 호감 가는 대상이 자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먼저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상대방의 인생에서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므로 파트너의 마음도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호감 가는 대상도 내게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먼저 수용하고 인정한 다음에는 슬프고 속상한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보듬어 줘야 합니다.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화도 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야 하지만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 아닌 나만의 공간에서 건전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자신의 슬픈 감정을 보듬은 다음에는 사랑에 대해 경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은 배움과 성장을 위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므로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아픔보다 성장의 무게가 실리므로 시련이나 거절을 당해도 덜 속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원망보다 자신이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번 연애도 미래의 더 나은 사랑을 위한 자양분이자 의미 있는 경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낫게 하는 힘이 있으므로 힘든 순간을 슬기롭게 넘기고 사랑하는 둘이 아닌 독립된 나만 있는 상태도 충분히 행복한 존재임을 아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할 배우자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결혼은 두 사람이 새로운 한 가정이자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연인을 선택할 때보다 좀 더 객관적인 지표와 현실적인 조건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첫째, 배우자의 경제력과 경제관념을 체크해야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소비 습관은 어떤지, 저축과 투자 성향은 어떤지, 자산과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서로 투명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둘째, 가족보다 사생활이 우선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요리, 설거지, 청소, 빨래, 육아, 분리수거 등 가사 분담을 어떻게 할지 결혼 전에 미리 상의할 필요가 있으며 모임이나 취미 등 개인 활동을 집안일보다 앞세우는 사람은 배우자 대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 활동보다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과 결혼할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배우자의 유전적인 가족력을 알아보고 건강검진도 함께 받아보길 추천합니다. 건강은 유전적 요소가 상당 부분 차지하므로 배우자나 가족 중에 장애나 특이 질환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래의 자녀 계획도 결혼 전에 미리 의논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일정 결혼 기간을 거친 후 서로에 대한 확신이 설 때 자녀를 가질 것을 추천합니다. 넷째, 배우자 부모님의 노후 대비 여부를 체크하여 미래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종교, 제사, 정치 성향 등 배우자의 가족 문화도 본인과 잘 맞는지 확인하고 부모님이 부부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가족 행사 참여에 강요하지는 않는지도 확인해 보길 권합니다. 다섯째, 결혼은 혼자 있어도 괜찮고 같이 있어도 괜찮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정신적으로도 독립되어 있고
자존감이 안정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지, 상대방에 대해 지나친 환상과 기대를 갖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성 결혼은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여섯째, 파트너의 심각한 결점이 발견되거나 결혼 생활이 예상과 달리 너무 불행할 경우 언제든 혼자로 다시 돌아와도 괜찮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결혼도 필수가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선택 중 하나이므로 이 사람이 정말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헤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일곱째, 결혼정보회사를 통할 경우 결혼 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건강검진서 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조건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좀 더 객관적이고 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불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식어가는 게 일반적이므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파트너의 단점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개별성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므로 파트너의 사랑스러운 부분과 미운 부분, 잘난 면과 부족한 면, 진실한 면과 포장된 면까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바른 기준과 안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한 파트너와 함께 진정한 사랑을 통해 궁극의 행복을 느끼며 건강하고 성장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상 아빠는 인생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